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이번 주 연일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그냥 방 안에서 귤을 까먹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롱테이크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올리니까 댓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 뭐 긴 클립을 기다렸다라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네,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의 롱테이크에서는 한동안 얘기를 많이 안 했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 조금 길게 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약간 좀 단편적으로 전황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만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왜 이런 상황이 왔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 보고 뭐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길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굉장히 잘 싸우고 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딱 꼽아 왔잖아요. 지움 픽설. 그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속이 상하냐. 그동안 이제 굉장히 즐거웠는데 사실 인제 스포츠 경기를 제가 좋아하니까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결승전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사실 결승전이 이렇게 흥미롭고 막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약간 인제 한 골 넣으면은 지키려고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정말 재밌었어요 결승전이. 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그리고 아르헨티나 결국 우승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셨던 대로 메시가 피파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제 주변에 다 이제 프랑스 말고 아르헨티나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바페는 나이가 젊어서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걔는 다음 월드컵에도 아직 20 대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가 이기고 또 아르헨티나가 이기를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유난히 기뻤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말고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에도 나왔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그냥 아르헨티나를 응원하고 또 막 인제 이기니까 기뻐하고 하는 모습 특히 이 나폴리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인제 궁금증이 하나 생겼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것일까?' 그래서 쪼금 뒤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이제 뒤져 봤는데 일단 이 나폴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그야말로 축구 영웅이죠. 마라도나. 마라도나가 이 전성기 1980 년대 요때를 인제 나폴리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인제 굉장한 인제 성과를 냈었던 곳으로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인제 이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구단들 보면은 대체로 인제 약간 북쪽 뭐 돈이 많으니깐 그쪽이. 근데 이 나폴리는 인제 사실 뭐 우리가 미항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좀 못 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부정부패 뭐 이런 문제도 많고 또 거기에 인제 조직범죄단도 있어요. 거기가 인제 카모라라고 하든가 뭐 이런 인제 그 나폴리 조직범죄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쪼끔 좀 안쓰러운 동네이기는 해요. 뭐 우리가 인제 피자도 알고 굉장히 예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근데 인제 거기서 이 마라도나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나폴리를 막 이끌고 가고 막 북부 인제 있는 그 구단들 막 정말 뚝갑 패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영웅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나라 마라도나의 그 등번호는 지금 영구 결번이고 인제 마라도나가 나폴리 지금 이제 나폴리에 그 구단의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 축구장 이름이 원래 스타디오 산 파올로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라도나가 2020 년에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마라도나 이름을 거기다 붙여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나폴리 사람들이 마라도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이제 애정을 갖고 있다. 이게 인제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있긴 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가 워낙에 이렇게 혈연으로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탈리아가 인제 막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인제 1870년 요때쯤인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혼탁했거든요. 아직도 뭐 정치 부정부패도 많고 그리고 그래도 인제 북부 쪽은 산업화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부 쪽은 진짜 못 살고 특히 인제 남부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 요런 쪽 워낙에 살기 힘들고 하니까는 이때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이민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물론 미국에도 이민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이 이탈리아에서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숫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로 간 이민자 숫자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미국말은 못하지만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아르헨티나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르헨티나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그래서 이 이탈리아계, 그러니까 이탈리아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뭐 50% 가까이가 어떻게든 이제 이탈리아하고 뭔가 혈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시 아르헨티나로 왔었던 이민자들 중에 45%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굉장히 아르헨티나하고 인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도 사실은 이탈리아계입니다. 메시의 이 증조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인지, 제가 이게 이제 great grandfather라고 써 놨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같은데, 이 증조 할아버지도 이탈리아에서 왔고 어머니도 사실은 그쪽 계열이 이탈리아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이 그거예요. 꾸치띠니.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이탈리아 성이죠. 꾸치띠니 막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사실은 마라도나도 이탈리아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도나 같은 경우도 어머니 쪽이 이탈리아계고, 우리 뭐 잘 아는 게 포체티노 감독 이쪽도 인제 이탈리아 피가 섞여 있다 그러고, 그 뭐 옛날에 인제 축구 스타들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전설적인 디스테파노 여기도 이탈리아계고,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는 그 막 긴 머리를 막 휘날리고 다녔었던 바티스투타 거기도 이탈리아계입니다. 그리고 뭐 디마리아도 이탈리아계고. 그러니까는 정말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탈리아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농담 같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요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해서 그래서 별을 하나 땀으로써 이탈리아는 별이 7개가 생겼다.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4개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별 따 갖고 3개 됐으니까 그것도 지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뭐 농담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안 가고 아르헨티나로 갔을까? 왜냐면 요새 인제 아르헨티나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지금 뭐 국가 부도가 날 뻔한 게 지금 몇 번이라는 둥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사실 요번에 월드컵 우승을 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뭐 꿈과 희망을 줬다 뭐 이런 게 뭐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겁나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뭐 미국만큼 이제 잘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 GDP의 한 70% 정도는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의 그 1 인당 GDP, 그러니까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1 인당 GDP가 한 4,000불 정도 됐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한 2,7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자라긴 하지만 뭐 지금과 같은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꽤 잘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기로 이민 간 거고,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잘 살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꽤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전쟁 여파가 있었지만은 1965년에 인제 아르헨티나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일본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랬던 나라가, 근데 이렇게 꼬꾸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왜 꼬꾸라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딱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아르헨티나가 인제 농업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뒀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더 발전을 하지 못하고 한 산업에만 너무 인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 이민자들 굉장히 아르헨티나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인제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근데 그 이유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농업 국가다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이제 막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오라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불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각국에서 이 정치 문화라든지 또 정치 시스템에 대해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와 갖고 살다 보니까는 여기서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인제 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퓰리즘. 네. 근데 그전에 이미 인제 우파 측의 아주 부정부패한 정권이 정권 연장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인제 대응해서 나온 후안 페론이 이제 좌파 포퓰리즘이었죠. 근데 둘 다 인제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그 이유도 또 있고 그 이후에 인제 또 막 쿠데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가 한번 이렇게 딱 도약을 하려면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중화고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이제 정권 연장만 하고 정치가 안 돌아가니까는 인제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한 100년 전의 아르헨티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저렇게 기뻐할까?'를 뒤져보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뒤의 이야기들을 한번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탈리아계인데 정말 유명한 아르헨티나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교황님입니다. 교황님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탈리아계라고 하네요. 그리고 축구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고 네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이 월드컵 우승 정말 저도 사실은 이제 메시를 응원을 했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월드컵 끝났을까 이제 뭔 재미로 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있으면은 슈퍼볼 네 오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말이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픽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